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승미소입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도 목소리만 나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 수고했다 빅테크, 고수익은 이제 이곳에서, 이 섹터에서, 이 업종에서, 그런 의미죠. 상반기 빅테크 활약 대단했죠. 나스닥의 약 2배 가까운 상승률. 웬만한 증시, 웬만한 주식 투자자분들 하나 매수하고 버티면 수익이 다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웬만한 2차전지 종목 하나 잡고 있었으면 6개월 동안 거의 더블 정도 난 종목이 꽤 많았죠. 미국은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한국 증시 이틀 많이 하락했죠. 그 핵심이 오는 한국 시간 목요일 밤에 발표된 ADP 고용 리포트 때문이었습니다. ADP 고용 리포트 50만 개의 민간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1% 넘는 하락을 보였죠. 한국 증시는 그 영향을 받아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멤버십 시황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아침 시황에서 ADP 고용 리포트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NFP에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증시는 NFP가 낮게 나온다고 해서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까지 겉드렸습니다. 먼저 ADP와 NFP 그 그림 보시겠습니다. 아래는 ADP 고용 리포트고요. 위는 NFP입니다. 올해 들어와서요. 2023년 들어와서 아래 ADP와 위 NFP 간의 관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계속 틀렸어요. NFP가 많을 때는 ADP가 적기도 했고요. 6월처럼 ADP가 50만 개 나왔지만 NFP는 20만 9천 개. 완전히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온 리포트는 큰 정확도가 없었다. 그 점을 전 중시했었죠. 그런데요, 미국 증시 ADP 리포트에 하락을 했었는데 금요일 NFP가 낮게 나왔음에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악재에 반응했고 호재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흐름 예측하기 위해서는 왜 NFP가 저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빅테크의 실적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개월 동안 S&P 500 인덱스는 16.8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세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섹터는 무려 61.7%가 올랐어요. S&P 500 인덱스 상승률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럼 또 어디가 올랐을까? S&P 500 인덱스 평균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올랐던 게 Consumer Discretionary,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입니다. 주로 자동차다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빅테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넷플릭스, 메타, 구글 이런 데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죠. 나머지는 형편없었습니다. 헬스케어나 에너지,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났고요. 그나마 산업재, 인더스트리얼은 4.7%, 하지만 속 터지는 상대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IT 테크놀로지, IT 섹터가 무려 61.7% 올랐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6개 기업이 다 해먹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3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2.5조 달러, 구글 1.5조 달러, 아마존 1.3조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 1조 달러, 테슬라 0.9조 달러.
이 6개 기업이 결국은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빅테크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죠. 2분기 실적과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3분기 가이던스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 상향이 없을 경우 빅테크가 주도했던 증시 상승 이거 주춤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빅테크가 실적과 가이던스가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주가가 뭐 옆으로 횡보한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은 실적 상승이 확인된 섹터에서만 증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기업 위주, 개별 종목 위주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빅테크 기업 테슬라를 뺀 빅테크 5의 시가총액과 어닝 즉 실적을 전체 비중에서 볼 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왼쪽 그림 빅테크 5의 S&P 500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2.5%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죠. 빅5의 순이익 비중은 17.5%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시가총액 비중 22.5%, 순이익 비중 17.5%,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약 5%가 고평가되어 있거나 반대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전체 다른 기업들보다 5% 이상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만큼 S&P 500 인덱스의 순이익 비중도 올라가야 충분히 주가 상승이 이어지거나 현재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과 순이익 차이만큼 지수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은행들 빅뱅크부터 어닝 발표, 2분기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2분기 실적에서 S&P 500 11개 섹터에서 2분기 실적 추정치를 팩트셋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EPS, 즉 순이익, 주당 순이익 성장 상승률이고요. 아래는 Revenue Growth, 매출액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무려 67% 주가 상승을 가져왔던 테크놀로지 섹터를 볼게요. 순이익, 마이너스 8.3%. 2분기에 예상치보다 저렇게 마이너스 8.3% 하락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밑에 매출액 마이너스 2.9%입니다. 추정치가 저렇게 줄었다 그러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이던스가 높아진다 그러면 저 고평가된 만큼 버텨낼 수도 있지만 주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사실 이거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매출액과 순이익이 둘 다 2분기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섹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임의 소비재입니다. 지금 2분기에 순이익이 56.2%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밑에 매출액은 8.7% 증가할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낸셜 금융 섹터입니다. EPS 7.7%, 매출액 10.8%.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임의 소비재,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저건 대부분 자동차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고요. 파이낸셜, 은행이죠. 즉 은행과 자동차 업종은 실적과 순이익이 바탕이 된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 혹시 그동안 은행이 지역은행 이런 문제로 1, 2분기 별로 좋지 않았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자동차 업종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당장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빅테크를 포함한 IT 섹터의 주가는 실적이 실제 팩트세트의 예상처럼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그러면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두 번째,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이 높은 섹터, 자동차와 금융, 가치주죠.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 섹터에서는 주가 로테이션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죠. 7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이미 소부재,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의 핵심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누가 현금 주고 삽니까? 대부분은 할부 금융을 이용하죠. 그러면 금리 상승에 민감할 텐데 왜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저렇게 좋은지 그걸 살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테슬라 모델 Y의 가격 추이입니다. 모델 Y 2022년 미국에서 6만 5천 달러 하던 게 지금 4만 달러, 4만 5천 달러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과 테슬라의 파격적인 가격 할인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 테슬라의 매출액 확대, 결국은 정부의 보조금과 테슬라 자체의 가격 할인 때문에 무려 6개월 전보다 자동차 가격이 15,000달러, 무려 2천만 원 가까운 할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미국 소비자들도 매월 1,000달러 이상 자동차 구입에 소비하는 돈이 2023년 2분기에 무려 17% 가까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유는 간단하죠. 정부 보조금이 확대된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할인도 되고, 최근에 미국의 월간 임금 상승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높아지니까 자동차 수요, 거기에 정부 보조금까지 붙어서 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이트 비클입니다. 승용차 판매량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2020년 팬데믹 시장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크게 늘어났던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매출액 상승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의 자동차 회사 현대차도 아직 부품이 미국에서 100% 조달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IRA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요새 판매량, 수출 판매량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 보셨습니까? 7월 7일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 미국에서 파격 할인 이어간다. 얼마나 할인하는지 봤더니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약 700만 원 가까운 현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에서 IRA 정부 보조금을 못 받는 대신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저렇게 깎아주고 있다. 그러니 현대차 매출도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주가 상승은 좋죠. 이게 주가 상승, 최근에 미국의 증시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2023년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면 아래 15% 나와 있죠. 저건 15%는 저게 S&P 500 인덱스고요. 31% 올랐죠. 35%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와 퍼폼에서 아웃퍼폼한 게 엔비디아가 196% 올랐고 테슬라가 153% 올랐습니다. 그런데 GM은 1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5%는 GM이고요. 저 안에 S&P 500 인덱스는 약 17% 정도 올랐습니다. 즉 IT 기업들, 테슬라도 일종의 IT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워낙 이쪽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칩 기술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최근 한 달만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주요 기업 상승률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테슬라가 12.5% 오를 때 2위 GM이 9.8%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나스닥 지수는 3.2%, S&P 500 인덱스는 2.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테슬라와 GM이 저렇게 시장을 4배 넘게 아웃퍼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실적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미 투자자들이 저쪽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분기 금요일부터 시작될 미국 실적 시즌 주목해야 되는 업종과 기업, 당연히 미국 기업의 매출에 대한 노출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해야죠. 그게 대표적인 게 변압기, 그다음에 중장비, 중소형 화장품 플러스 자동차 부품, 이게 아다스 포함해야 되죠. 이런 기업들 2분기 실적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초에 한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건 월요일과 화요일 나토 정상회의가 유럽 리투아니아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에 유럽 방문, 베트남 방문을 마쳤다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시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아서 가고 12일부터는 폴란드 등 방문 일정 잡았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신문에서 요새 연기를 슬슬 내보냅니다. 그 이유 K2 전차, 자주포 등 방산에 대한 수출 계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초부터 정부에서 순방에 대한 성과를 좀 더 의도적으로 과장할 필요도 있죠. 좀 더 메이크업을 해야죠. 그렇다면 방산기업들, 금요일 방산기업들 주가 하락에서 선방했죠. 주초 이 방산기업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현재 증시, 미국 기업, 미국 경제의 노출도가 높은 매출액이 미국의 많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한 가지 특수한 거, 주초에는 방산 기업들 주목하자.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